안녕하십니까? 통찰 한자 한글을 시청해 주시는 인사이터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운 안 풀리면 관악산에 가라,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관악산에 가면은 화기운이 너무 풍부한 올해에 또 관악산의 화기운을 모두 타버린다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그냥 타버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을 목적이라든지 취미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관악산에 소원을 빌려고 한다든지 길을 받으러 가는 사람, 즉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관악산에 나의 소원을 빌고 가는 것은 기도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기의 길을 기의 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열어버리고 나한테 그 기가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취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기의 길을 열지 않고 닫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저런 현상이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관악산에 화기를 받으러 가야지, 그런 목적으로 이 길을 열고 갔을 때 그런 화기가 나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해결 방안을요. 그래서 우리 통찰 한자가 그동안 음양, 오행, 오상, 오방, 오색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그 통찰 한자 한글을 통해서 얻는 삶의 지혜라고 한번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행을 하고 목화토금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상을 했었습니다. 그 오행에 맞대응되는 그 오상, 목일 때는 인이고, 화는 예고, 토는 신이고, 금은 의고, 수는 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병오년, 화기운이 아주 엄청나게 센 한 해입니다. 너무 센데 또 화양산에 가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 길을 받으러 가면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수국화, 화를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 관악산에 지난번에 이제 물웅덩이를 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악산에 육각형의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많이 파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 중청 중턱에는 물 항아리를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왜 육각형의 물 웅덩이를 팠을까요? 숫자에 있어서도 그 오행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과 6은 수로 보고, 3, 8은 목으로 보고, 2, 7은 화로 보고, 5, 0은 토로 보고, 4, 9는 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양학과 한국에선. 그래, 물을 상식하는 생수, 1과 6 중에 성수, 육각형의 물 웅덩이를 파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기운, 물이 더 충만해서 그 화기운을 누르라고 한 거죠. 그럼 이 오행에 있어 가지고 오상과 맞대응했을 때 이 수를 뜻하는 글자는 지입니다. 지. 그래서 이 지, 먼저 지를 튼튼하게, 지혜와 지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역 8개에 보면은 물에 해당하는 감괴, 수는 겉은 비어있지만 속은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릿계, 화인, 지금 화균이 센 지금은 겉은 활활 타올라가고 안이 다 비어버립니다. 이래서 릿계에 갔을 때 내가 모두 타버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타버리는 걸 방어하려면 이렇게 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안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방법론과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고른 것은 지식의 상고, 지식의 우리나라 태동 최고의 지성이 있는 대학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우연찮게 이 대학로를 가는 그 기차, 전철역이죠. 거기가 해화역입니다. 해화. 이 해화란 뜻도
보면은 옛날에부터 만드는 말이지만은 이 회화문이 있는 회화동은 은혜를 베풀어, 임금이 은혜를 베풀겠죠. 즉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 교화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이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 지혜의 은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뜻은 회화는 지혜의 불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불. 그래서 이 물 속에 지혜의 불을 갖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화역을 딱 나오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인다는 대학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정점은 이 마로니에 공원인 거죠.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이 마로니에 공원 이 마로니에 공원은 그 일제시대에 경성 제2국대학이라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의 모태인 이 대학이 있었던 우리나라 최고 지성의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쌓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는 이제 이 화기가 충천한 관악산으로 가는 거죠. 관악산으로. 그런데 이 관악산으로 간 우리의 기운적으로 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또 혹시 이 마로니에 공원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로니에 공원 가면은 확 터져 있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그런데 이 지혜의 공간은 확장을 하면 안 되고 깊게 파고들어서 날카롭게 지식을 파고들어서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로니에 공원은 확장성이 퍼져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1975년도쯤 그 기운이 태동을 해서 깊게 팔 수 있는 관악산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지금의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관악산은 그 벼슬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면은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품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벼슬을 거의 모두 차지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기운적으로 이제 봐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관악산으로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는 지식의 기운은 엄청나게 남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기운을 받으러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 가보면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아르코 미술관이 있고 중앙에 그 다음에 아르코 예술회관이 있고 예술가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광하기 쉬운 고산 윤선도 생가터가 또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풍수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남안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르코 미술관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아르코 예술회관이 우백호 쪽이 되고 예술가의 집이 좌청룡이 되고 그 앞에 산은 없지만은 고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하나의 안산 역할을 하는 윤선도 생가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로니에 나무가 있는데 이 마로니에 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가시칠렵수입니다. 가시칠렵수. 원산지가 발칸바도 있는데 이 마로니에라는 뜻은 마론이라는 그 프랑스어로 마론이라는 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밤을 뜻하는 마론. 그래서 마로니에라는 나무가 되었는데 이 마로니에 나무가 있는 것도 보면은 옛날 일제시대에 때는 이 마로니에 나무를 일본이 원산지는 아마 그 칠렵수, 그냥 가시 칠렵수가 아닌 그냥 칠렵수로 심어 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서울대학교로 이제 우리나라 해방을 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마로니에 나무로 심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왜 또 이게 마로니에 나무 가시 칠렵수로 심었냐고 생각을 해보면 가시 칠렵수는 칠렵수하고 똑같은데 열매에 있어서는 가시처럼 나옵니다. 껍질에. 그럼 가시처럼 학문을 날카롭게 파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마로니에 나무를 가시 칠렵수, 발칸반도의 원산주인 그 가시칠렵수를 아마 다시 심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면 학문 깊게 파는 거는 관악산의 품속에 들어가서 깊게 파고 이제는 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르코 미술관, 예술회관, 예술가의 집, 즉 문화의 그 성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문화는 넓게 퍼져가야 됩니다. 예술가의 문화. 여기서 보면은 요게 우리나라 아르코란 뜻이 아트 컨실 코리아 해가지고 그래서
CONCI 뭐 하여튼 이게 CIUL인가 해서 KOREA 해서 AR과 KO를 합쳐서 아르코라고 합니다. 즉 한국예술위원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아르코가 이렇게 해서 한국예술의 그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코 예술회관의 우베코 예술가의 집이 좌총역 고산 윤선도가 안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엄청난 또 지식의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코 예술회관은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수근 건축가님의 그 한국의 전통 원리를 직결시켜 가지고 형태는 서양을 따르지만 이 원리는 한국의 건축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각도, 처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한국 건축의 지식을 직결해 놓은 곳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요 옛날에 샘터의 그 사옥이었던 지금은 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고 하는 요 김수근 작가님의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면은 우리나라 그 하이테크 건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옛날 JS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그 ABC 마트로 바뀌어 있는 조건영 건축사님의 그 하이테크 건축, 즉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를 모방해서 만든 하이테크 건축의 시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우베코라는 그 증거를 또 할 수 있는 게 요쯤에 가면은 오채영 작가님의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 조각이 있어서 우베코를 튼튼하게 예술의 우베코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오채영 작가님은 해피타이거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악스러운 호랑이를 주제로 많은 조각을 하신 아주 유명한 조각가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요 해화여기부터 출발하여 가지고 제가 차츰차츰 그 수기운을 받고 지식을 쌓아나가는 그런 기운의 발걸음을 이제 만들 텐데, 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지식의 보고였던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식의 보고에서 이 단단한 수기운성 허공이 아닌 화기운의 허실이 아닌 수기운이 내실을 튼튼하게 가지자는 뜻에서 해화역에서부터 한번 여정을 출발하려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 옛날 그 경성제국대학 그 서울대학교의 지혜와 지성을 기운을 받고 그 다음에 현대 예술의 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관련 예술가님들, 그 다음에 현대 건축 이런 거의 지식을 서로 습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그 옛날 그 김광석 가수님의 그 활동하던 학전 소극장이 또 있어가지고 또 우리 예술 또 대중문화의 그 발전성을 또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수기운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먼저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출발점을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식을 어느 정도 쌓고 그 다음에 우리 길을 받으러 이제 갈 겁니다. 이 길을 받는데 관악산에서 오는 그 화기운이 아니라 우리 서울 한양 도성을 이루는 그 백두산에서부터 금강산으로 내려와서 북한산으로 해서 북악산에서 청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종묘 이쪽으로 오고 그 북악산의 기운을 받는 낙산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먼저 그 기운을 받기 전엔 알이 튼튼해야 되기 위해서 이 해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의 첫 출발점으로 해서 키포인트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지기를 받는 그 응봉,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응봉에 연결되어서 오는 낙산으로 연결되는 기운을 받는 여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해화역에 내려서
마로니에 공원을 한번 들려보시고 이 낙산을 어떻게 가면 그 수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